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 둔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역대 최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그러나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이버먼데이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124억 달러로 작년 같은 날보다 9.6% 증가했습니다. LA시의회가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4%에서 6%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LA시가 렌트비 급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와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경찰국의 허가를 받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미치안협회가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막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제 사우스 LA에서 발생한 화재로 5채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노숙자 방화로 추정되고 있어 주민들 불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무부가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UC 얼바인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오는 12월 1일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빌 에크먼 펄싱스퀘어 캐피탈 회장이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저금리 당시의 자금 조달 덕분에 4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 중지를 연장한 가운데 미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에 지원될 인도적 지원 물품을 이집트로 수송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 연장과 추가적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 그리고 미국 등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이스라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디트로이트와 LA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와 각각 오늘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은 종료 직전 넣은 동점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주 오늘 구름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김윤정 앵커는 휴가 중입니다. 네. 제가 몇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몇 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말 되면은 치안 당국에서 항상 조심해라, 소매 절도, 소매치기 항상 조심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아 각종 범죄, 사기 행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 타운에서 한미치안협회 주최로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되면 특히 한인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하는 각종 범죄와 사기 행각이 성행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미치안협회는 28일 LA 한인타운에서 3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세이퍼 커뮤니티 세미나를 열고 한인 시니어들과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LA시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이 연사로 출연했는데 이들은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성행하는 범죄 행각뿐만 아니라 아시안 증오범죄 등 팬데믹을 계기로 만연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을 공유했습니다. 치안당국 관계자들은 한인 시니어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주시해야 되고 범죄 피해를 받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기본적인 범죄 예방 수칙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김 LA 카운티 셰리프국 캡틴은 이날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필 것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Also to be aware of fraud, elder abuse type of fraud that occurs through phone calls or through mail or through the internet with emails. 특히 한인 시니어들은 전화통화를 통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보니 연말 사기 전화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도 세미나에서 최근 경찰국을 사칭하며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주민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경찰국은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aying they're from law enforcement or from a fire department, and anybody asking over whether, click on this link to do not engage in that over the internet. 당국은 한인 시니어들을 비롯해서 타운 주민들에게 LAPD 등 경찰에 사칭한 기부금 요금 전화 외에도 편지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할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안협회 측은 한인 시니어들을 범죄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연말 홀리데이 시즌 동안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는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벤박 한미치안협회 회장입니다. 훔치고 차 같은 거에서도 훔치고 집에 들어가서도 훔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갖고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 갖고 주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뭐 누가 있고 아니면 누가 쫓아오고 그러는 거를 안 보시기 때문에 옆에 누구 있는지 아니면 누가 따라오는지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의회가 LA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4%에서 6%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LA시의회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유닛의 경우 렌트비 인상폭을 4%까지, 건물주가 개수와 전기세를 부담할 경우 6%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은 28일 찬성 11대 반대 2로 통과됐으며 다음 달 5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이날 표결에서 존니 시의원과 트레이시 팍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폴 크랙 코리안 시의장과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건물주기 때문에 이해 상충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이 같은 렌트비 인상폭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적정한 렌트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공개되는 주택국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렌트 컨트롤 유닛에 대한 렌트비 동결 조처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처가 내년 1월 31일에 해제되면서 LA시 의회가 렌트비 인상은 허용하되 인상폭을 4%에서 6%까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렌트 컨트롤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소비자 가격 인덱스대로 하면 렌트비 인상폭은 당초 7%에서 9%로 산정이 되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소비자 인덱스 고려 시기를 조정해서 4%에서 6%까지로 인상폭을 낮춘 것입니다. 렌트비 인상폭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건물주들을 위해서 LA시 의회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의 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LA시 의회는 렌트 컨트롤 유닛에 대해서 이 같은 렌트비 인상폭 제한을 추진하기로 표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때 한국을 가야 되죠.
또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데 인터뷰 날짜 잡고 또 새로운 비자 도장 받고 그러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줄리 스타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들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여기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단기 취업비자 약 2만 개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더 많은 취업비자 유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프트 부차관보는 또 미국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캘리포니아에서 미주 한인 역사 1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 UC 얼바인이죠. 네,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초기 미주로 넘어온 한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인종 갈등에서 비롯된 LA 폭동 등 역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이 집필한 문학작품, 영화, 연극 등에 반영된 미주 한인들 모습과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서 현대 미주 한인의 정체성과 주류 사회와의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가하려면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클레버케어 헬스플랜이 어제 한인타운에 위치한 베랜드 교회에서 협력업체와 서비스 제공사들을 초청해 고객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행사는 클레버케어 2024 헬스플랜의 전반적인 혜택과 함께 가입자 인센티브, 보상금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린지고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임플란트도 제공하기 때문에 멤버분들께서 임플란트 하실 때 그 비용을 쓰실 수 있고 아니면 뭐 크라운이나 뭐 덴처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OTC 밸런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 OTC 밸런스로 이제 그 얼라원스로 뭐 한방 보조 그 식품이나 뭐 정관장 같은 한방 보조 식품이나 아니면 그 OTC 아이템 뭐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셔서 쓰실 수 어제 행사에 참석한 5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클레버 케어 측이 준비한 구디백이 전달됐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사은품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클레버 케어는 이렇게 한인사회 행사에 이어서 다음 달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에도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3월부터 로스앤젤레스 인천 노선 A380 증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대형 여객기 A380을 매일 2회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 12월 18일까지 아시아나항공 대리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LA 출발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초특가 할인 혜택이라고 아시아나 측은 밝혔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고객은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유료 좌석 20% 할인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티켓 판매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flyasian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빙, 이 역시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티빙에서 만든 자체 컨텐츠, 뭐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죠. 웨이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차례 합병설이 나돌았던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한국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넷플릭스와 그리고 무서운 성장을 하고 있는 쿠팡플레이, 이런 공공의 적을 두고 적자에 허덕이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웨이브는 2019년 2천억을 조달했고 2023년 IPO 착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본을 조달받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순손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웨이브는 티빙과 통합 여부가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상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LAC가 에어비앤비와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경찰국 퍼밋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켈코 보험이 있습니다. 켈코 보험 제공 11월 29일 수요일 남가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많이 피곤하시죠? 네, 지난주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푹 쉬다 와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짝! 오늘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7, 8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해안 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남가주로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에는 비나 소나기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60도대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특히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겨울옷 꺼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 겨울 옷 꺼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다음 주에요 또 깜짝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날씨 변덕 참 심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날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6도, 48도, 해안 지역은 63도, 52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LAC가 에어비앤비와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경찰국 퍼밋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 영업이 만연하면서 LA 시내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고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자 숙박업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가 28일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단기 숙박업체와 호텔로 하여금 경찰로부터 펄밋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폴 크레코리안 LA시 의장은 단기 숙박업체와 호텔로 하여금 경찰국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소란스러운 파티하우스나 각종 불법 행위에 온상이 되는 단기 숙박업체에 대해서 시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의회나 지역사회가 문제가 되는 에어비앤비나 호텔의 영업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경찰국 퍼밋 발급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단기 숙박업이나 호텔업에 고삐를 조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시의원들은 단기 숙박업체나 호텔에 경찰국이 펄밋을 발급할 경우 경찰국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LAPD도 펄밋 발급 작업으로 경찰국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현재 LA 시내 자동차 발레업소나 골종품업소, 볼링장은 영업을 위해서 경찰로부터 펄밋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경찰국 펄밋은 보통 업주의 신원조회 절차와 함께 업주에게 수백 달러의 비용을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LAPD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체들이 펄밋을 받기 위해서 당국에 250달러를 지급하도록 제안했는데 시의회는 펄밋을 받기 위한 액수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대여업체의 호스트가 신원조회에서 형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펄밋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영업이 불허됩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지난주에는 소위원회 히어링이 열렸는데
이날 참석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들이 펄밋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가된 영업일수를 초과하거나 단기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불법 영업이 만연하면서 시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데다 에어비앤비가 성업하면서 시내 세입자들을 위한 아파트 렌탈 유닛이 부족해져 노숙자 문제가 악화되면서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LA 시내에는 단기 숙박업 유닛이 6,725개에 달합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건립되는 호텔도 한층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호텔 개발업자들은 호텔 건립으로 주거 유닛이 철거될 경우 철거된 주거 유닛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주거 유닛을 구입해서 증축해야 합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금요일 LA시 의회 표결을 또 한 차례 거쳐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로컬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다 전해드리지 못한 로컬 소식들이 있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한 로컬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가주주정부가 내년에 총 3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홈리스 구제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1년부터 총 4억 1,500만 달러의 비용을 해당 업무에 배정해왔으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2억 9,9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당 비용은 2021년 6월부터 총 1,600여 개의 홈리스 캠프를 철거하고 이들이 임시 숙소로 이동하도록 도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 산하 홈리스 지원 사무국이 현재 각 시정부와 카운티, 비영리 단체로부터 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마감은 내년 6월 30일입니다. 남가주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해안 지역의 해상전선이 남가주를 이동하며 오늘 낮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내일에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중부 해안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0.2인치의 비가, 센츄리 카운티와 LA 카운티는 그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비구름이 남가주 지역에 머물며 기온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평년 기온 이하의 낮 최고 기온 6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더스트리 시티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강도단의 차량에 끌려간 37세 여성이 어제 의식을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더스트리 시티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37세 여성이 자신이 장을 본 뒤 모든 물품들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던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용의 차량은 피해 여성을 가격하며 그녀의 지갑을 훔치려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저항하자 결국 피해 여성이 용의 차량에 50야드가량을 끌려가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포모나밸리 병원에 입원해 어제 의식을 찾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가 찢어지고 찰과상을 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지갑은 결국에는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와 함께 그로서리 쇼핑에 나선 2명의 친구 중에 1명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피해 여성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그녀의 차를 견인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2명으로 추정되며 해당 용의자들은 같은 주차장에서 또 다른 차량을 도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화번호 626-330-3322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의 주민이 숨지고 1명의 주민이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6시 15분쯤 LA 라이브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검은색 아디다스 신발을 신은 흑인 남성이 흰색 혼다 승용차를 타고 와 LA 식당의 픽신스 소울 키친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20대 남성을 총으로 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도 총상을 입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부상을 입은 2명의 주민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성 주민은 숨졌고 여성 주민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곳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오가는 곳이라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이런 붐비는 곳에서 누군가 총으로 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킨스 소울키친 관계자는 종업원들이 모두 크게 놀랐지만 다행히 다친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장애를 가진 9살 딸을 욕조에서 익사시킨 뒤 며칠간 사체를 방치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 기소되었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24일 9살 딸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 카리아 알리아 펜더그래프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펜더그래프는 말을 하지 못하는 9살 딸을 휠체어에 가둔 채 욕조에서 익사시키고 며칠 동안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4일 펜더그래프의 남편의 요청에 따라 집을 방문한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남편은 추수감사를 당일 딸을 데리러 간 전 부인의 아파트에 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펜더그래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보게 되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이보다 더 엄혹할 수 없다며 오바마 케어 폐지와 낙태 규제 지지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밖에도 반대 세력을 해충이라고 비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비난하는 등 거듭 공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실상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간주해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고전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을 찾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콜로라도주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 풍력 타워 제조업체 CS 윈드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CS 윈드는 글로벌 풍력 타워 점유율 1위 한국 기업입니다. 이 업체의 푸에블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타워 제조 공정이라고 언론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 4월 공장 확장 공사에 착공했고 2026년까지 850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S윈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강력한 보수 정치단체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AFP는 거액 기부자 모임인 코크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단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AFP는 성명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FP는 니키 헤일리는 지금의 정치 시대를 종식하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 내년 11월 바이든을 이길 기회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코크 네트워크의 지지는 헤일리 전 대사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제치고 가장 유력한 트럼프 대안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토론회가 예상돼 있죠. 예정돼 있죠. 여기서도 만약에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밀리게 된다면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제 추락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게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암 투병 중인 99살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7년 동안 함께한 부인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로잘린 여사의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모두 참석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9일 향년 96세로 숨진 로잘린 여사의 마지막 추모식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멜라니아 트럼프 등 전직 영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암이 퍼져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99세의 카터 전 대통령도 77년 동반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은 75년 전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떨어져 지낼 때 썼던 편지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But when I see you, I fall in love with you all over again. Does that seem strange to you? It doesn't to me. Goodbye, darling. Until tomorrow. Jimmy. 로잘린 여사가 전통적 영부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쟁 현안들에 직접 나섰는지도 회고됐습니다. Mom was always well informed on the issues of the day. In the White House, Mom asked Ed so many questions that he finally said that she should attend cabinet meetings. 로잘린 여사는 고향에서 어려서부터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자란 뒤 1946년 결혼해 모든 정치 역정에 함께했으며 남편의 퇴임 이후에는 카터 재단을 함께 설립해 활동한 연인이자 동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일에 50년을 전념했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미국 정치 역사상 77년 가장 오래 함께한 퍼스트 커플 기록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부인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며 고향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비 둔화할 것이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기간 역대 최대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20-30%의 할인 혜택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온라인 쇼핑몰 매출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1인당 지출액은 그러나 조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뭐 이것도 집계를 해봐야 알죠.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게 너무 빗나가자 그래도 소비자 지출은 좀 줄었을 거야. 1인당 지출은 좀 줄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어도비 마케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에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24억 달러로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크게 웃돌았습니다. 앞서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가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온라인 매출 380억 달러를 웃도는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380억 달러 이상이 소비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구체적인 매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1일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앞뒤 11일간 매출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기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평균 할인율은 31%, 의류 제품의 할인율은 23%로 집계됐습니다. 전미 소매협회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2억 40만 명이 쇼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소비가 크게 늘었던 지난해 1억 9,670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1인당 실질 구매 감소폭은 약간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기간 소비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21달러로 작년에 325달러보다 소폭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금리 시장에서 내년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91년부터 매주 실시하는 JP모건의 고객 설문조사 결과 채권 현물 시장에서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적극적 투자자의 순매수 포지션이 78%로 증가해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계의 거물 빌 에크먼 펄싱스퀘어 캐피탈 회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경착륙 위험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크먼 회장은 미국 경제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올린다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합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내년 6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5월에 내릴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지속해 하락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금값은 최근 6개월 사이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달러 지수는 이달 들어 3% 이락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 전해드릴 때 보면 느끼실 수 있죠. 지금 1200원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13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니 지금 120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저금리 당시 자금 조달 덕분에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익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투자 비용 대출받은 것은 당시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내는 금액은 똑같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지급 비용이 3분기에 136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분기 기준 1980년 이래 본 적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이자 부담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6,485억 6천만 달러로 고점을 찍었고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분기 5,157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국 민영기업들의 이자 지급액과 이자 소득을 비롯해 로열티, 임대료 지급액 등을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현재 5.5%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아보카도 많이 좋아하시죠? 네.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아보카도 많은 주민들이 정말 즐겨 먹습니다. 안 넣어서 먹는 데가 없잖아요. 샌드위치, 심지어 요새 김밥에도 아보카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런 아보카도 사랑이 멕시코 숲을 파괴하고 있다 라는 보도입니다. 아보카도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불법 벌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인의 아보카도 섭취량은 2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아보카도가 건강식품 대명사로 떠오른 데다가 토스트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접목되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은 주가 아보카도라고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기 시작한 건 불과 40년 전이지만 이제 양국의 아보카도 무역 규모는 2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주요 품목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멕시코 서부를 중심으로 아보카도 재배를 위한 불법 산림 벌채가 성행한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재배업자, 불법 벌목업자들이 기존의 숲을 밀어버리고 이곳에 아보카도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농경지 확보를 위해 일부러 지른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저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멕시코 사법당국, 멕시코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네. 굳이 아보카도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데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아서 팀의 극적인 무승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후반 막판
근데 사실 페널티킥이 아니었으면 파리 생제르맹 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죠. KBS입니다. 별 모양의 축구공을 그린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이강인이 처음 선발로 나섰습니다. 시작부터 간판 스타 은바페와 호흡을 과시했습니다. 왼쪽 미드필더로 나서 은바페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뉴캐슬을 공략했습니다. 파리는 뉴캐슬의 이사크에게 선제골을 내줘 끌려갔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 미드필더로 자리를 바꿔 파리의 공격을 조율했습니다. 전술 변화는 적중해 이강인은 전반보다 한층 더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파리는 30개가 넘는 슛을 시도했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이강인은 후반 37분 교체됐습니다. 패배 위기에 몰린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캐슬 리브라멘토의 배를 맞고 팔에 공이 닿았는데 피파의 핸드볼 규정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뉴캐슬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논란 속에 은바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파리는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조 2위를 지켰습니다. But I don't think his hand's in an unnatural position. I think they're down by his side. He's running. Yeah, I feel it's a poor decision. I think it was hugely frustrating for us. 불법 촬영 논란으로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혼란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단 경기 40골이라는 새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영국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신기록에 이어서 또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이 혼란 선수가 잘하긴 잘해요. 그죠? 라이프치히에 2대0으로 끌려간 후반 9분, 맨시티가 혼란의 골로 추격전에 시동을 겁니다. 포든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발로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네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단 경기 40골을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혼란을 시작으로 답답했던 맨시티 득점에 물꼬가 트인 걸까요? 15분 뒤엔 포든이 추가골을 뽑습니다. 후반 종료 3분 전 알바레스의 쐐기골이 나오면서 맨시티 역전승이 완성됐습니다. 맨시티는 5전 전승으로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셀틱 오현규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앞으로 흘러갑니다. 오현규와 양현준이 뛰는 셀틱은 라치오 2대0으로 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랑 LA 클리퍼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 없었는데 오늘 경기 있죠. 오늘 레이커스는 디트로이트와 원정 경기 갔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원정 경기 가는데 오후 4시에 경기 펼쳐집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오후 7시에 역시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순위 잠깐 볼까요? LA 레이커스는 지금 10승 8패 서부조 7위입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7승 9패 서부조 11위입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이 플레이오프에 가기 전에 그 앞선 뭐 메이저리그로 치면 와일드카드 경기 같은 것 거기에 오르려면 최소 10위 안에 들어야 되죠. 클리퍼스는 최근 뭐 제임스 하든이 합류해서 서서히 손발이 맞아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오늘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세크라멘토 킹스와 경기를 하는데 세크라멘토 킹스도 뭐 지금 서부조 6위로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44점 차 대패를 받은 레이커스 오늘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너무 다행이죠. 디트로이트 지금 NBA 30개 팀 가운데 전체 꼴찌 2승 15패 팀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딱 좋은 팀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날씨 갑자기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럴 때 두터운 점퍼 하나씩 입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겨울옷 준비하신다고 이번 주말에 부산 떨어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분들 다음 주에 또 반짝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